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부동산 스타지입니다. 특별 브리핑 정말 오랜만에 합니다. 연봉별 아파트 계급도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연봉별 자동차 계급도, 뭐 소득이 어느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차를 유지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차도 무조건 좋은 거 비싼 거 막 질러서 이 카푸어 되는 현실, 집도 잘못 사면 하우스 푸어가 될 수 있는 현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사면 적당할까? 네, 거기에 대한 고민 담겨 있습니다. 네, 영상이 좋으셨으면 나가시는 길에 아니면 영상 시청 중에 이렇게 링크를 타고 쿠팡으로 이동해 주셔서 필요한 물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구 지역을 한번 보면요, 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그 시기, 그리고 그 이후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무진장 높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것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 가운데 기준선 흐름에 따라서 지금 하단부에 있다. 주택 사기에 그렇게 많이 부담스러운 시기는 아니다라고 주택구입 부담지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바닥을 기고 있는 중간에 분명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충분히 준다. 특히 이번에는 이 타이밍이 더 길 듯합니다. 매수할 수 있는 시간, 남들보다 그래도 더 싸게 샀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간이 아주 길게 자리 잡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그러면 부산은 얼마나 떨어졌냐 한번 봅시다. 네, 88까지 이르렀던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근래에는 62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선을 놓고 봤을 때 위아래로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많이 떨어졌냐 하면 아닌 것 같죠. 대구는 다시 한번 지우고 그려볼게요. 대구는 음, 많이 떨어졌냐? 많이 떨어졌냐 하면 많이 떨어졌죠. 이 위아래 구간을 비슷하게 잡고 봤을 때 그래도 대구는 요 기준선 놓고 봤을 때 60 이하를 목표로 했는데 그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태. 하지만 부산은 88 가장 높았던 지점, 그리고 그 기준선 되는 부분이 한 70 정도 된다고 했을 때 48은 아닌 것 같고 기준선 위치가 바뀌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이 아래로 떨어질 구간이 충분히 더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집 살 수 있는 시간도 길게 줍니다. 길게.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이 소득 대비 자동차 계급도가 나왔듯이 이 소득 대비로 했을 때 어느 주택을 사면 될까? 뭐 가구당 인구수가 2.08명인 게 지금 부산의 모습이니까요. 일단 2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 실제는 4인 가구더라도 2인 가구 소득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주택구입 부담 지수를 산정할 때는 뭐 최근의 금리라든지, 네, 주담대 금리라든지, 아니면 중위 주택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소득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산출됩니다. 자, 요게 가장 최근까지 주택구입 부담지수 60이라는 수치가 나올 때, 이때의 모습인데요. 자, 조금 확대해 볼게요. 소득이 한 510만 원 정도 되는 가구, 세금 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43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실수령액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원천 징수가 아니고 총 그 지급 금액 그 기준으로 산정이 되니까요. 아무튼 부산의 중위주택 가격은 2억 8,300만 원. 자, 그것을 대출금리 3.58%, 요 정도 주택을 사는 사람이면 정책 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금리는 조금 낮게 잡아봤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원리금 부담은 이 소득 대비 한 15% 정도 부담, 한 80만 원 정도 부담. 대출 금액은 1억 3천 정도를 내고요. 요게 주택구입 부담지수 62라고 말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서울은 이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50 이렇습니다. 원리금 부담이 어느 정도냐 하면 40입니다. 40. 이게 이 중이 소득 기준으로 아니고 실수령의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소득의 절반 정도를 집 사는데 돈을 보태야 됩니다. 이 쉽지 않은 금액입니다. 자, 월소득 510만 원 정도, 실수령액 430만 원 정도 되는 가구가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또 한 100만 원 정도 저축한다는 가정하에 주택 비용으로 80만 원을 제하고 나면 생활비 250만 원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 뒤탈이 안 납니다. 뭐 일시적으로 뭐 실직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해도 요 정도는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도 수준. 근데 무리해서 월소득 510만 원인 가구가 막 6억짜리, 7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이 원리금에 대한 부담이 무진장 커집니다. 6억짜리 집을 산다. 대출 3억 정도 낸다. 160만 원 갚아 나간다. 그러면 이 생활비가 150만 원으로 팍 쪼그라듭니다. 생활비가 150만 원으로 팍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이 생활비를 안 줄이려고 하면은 저축액을 빵으로 만들면 되죠. 저축 그거 필요 없어. 어차피 나중에 저축해가지고 이자 붙는 것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빨랐어. 과거에는 이런 공식이 좀 통용됐었죠. 지금은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없죠.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 관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레버리지를 해서 너무 무리할 필요 없다. 두 급간 높게 했는데요. 만약에 뭐 일시적으로 실직을 했다. 그러면 이 세이브된 돈, 세이브할 수 있는 돈도 없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이게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자, 우리 가구 소득이 월 65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은 부산의 평균 주택 가격, 평균 아파트 3억 6천 정도. 네, 요 정도 한국 부동산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억 6천만 원짜리 집을 사면서 1억 7천만 원 정도 대출 받는다. 그러면 월 100만 원 정도 갚아 나가면 됩니다. 이자 비용. 그래도 생활비 330만 원. 소득은 650만 원인데 생활비는 3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왜? 이 세금이 많이 빠져나가고 실수령액이 53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극간의 사람들도 조금 욕심내면은 3억 6천이 아니고 한 6억짜리 집까지도 더 대출 많이 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 가능하죠. 물론 생활비는 많이 줄어드는 부분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소득은 월 6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6억짜리 집 사고 싶어. 그러면 살 수는 있죠. 어떻게? 대출 금액을 줄이면 됩니다. 대출 금액을 줄이려면 기본적으로 자산 축적이 사전에 조금 더 이루어져 있었다면 똑같이 6억짜리 집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집값의 40% 이상 대출을 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한 1억만 대출 내도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자 부담이 거의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자 부담 한 달에 10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 자본이 축적되어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축적된 자본은 작은데 월소득이 무진장 많다. 그러면 또 다른 구간을 또 선택해 보셔도 될 거예요. 자, 부산에서 이 뱃머리, 이 동네별로 있는 인기 동네 신축, 7억 5천, 8억 하는 집 살려면 그래도 최소한 자기 자본 4억은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그래도 월 이자 부담이 아무래도 비싼 집을 사면은 대출 금리도 다릅니다. 정책자금 혜택 못 받고 사게 되면 더 비싼 이자를 물고 사야 됩니다. 월 2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한 달에 실수령에 900만 원 들어오는 집이 생활비 500만 원. 물론 저축, 이런 사람 저축 조금 더 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꼬리 완전 비싼 10몇 억짜리 말고 그래 동네에서 제일 이름 있는 곳들의 가격 9억 정도 하는 거 하려면 최소한 5억 이상은 현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월 260만 원 정도 갚아 나가도 270만 원 정도 갚아 나가도 한 200만 원 저축하면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쓰면서 살 수 있다. 자, 그 다음 13억 아주 비싼 주택, 부산의 아주 비싼 아파트. 그래봐야 이거 상위 한 5% 안에 드는 이 국평 기준으로만 봅시다. 상위 5%, 2%가 5% 그 안에 들 만한 주택이죠. 요런 거 살려 그래도 월 1천만 원씩 현찰이 딱딱 집에 들어오는 집에서 이자 400만 원씩 갚아가면서 생활이 그렇게 풍요롭지는 않아 보여요. 이렇게 대출을 많이 내면. 그것이 근데 서울은 13억이 이게 평균입니다. 건당 거래대금 평균 13억입니다. 서울 사람들은 이런 집 살 때 대출 6억 정도 땡깁니다. 무진장 땡깁니다. 한 달에 400만 원 갚아 나갑니다. 소득은 또 탑 클래스는 아닙니다. 평균이라서. 이 부산에서 이 탑 클래스 살려면 아마 소득도 탑 클래스일 텐데. 자, 요거는 다른 대구 자료 만든 걸로 한번 비교를 해보는데요. 서울의 중위주택 8억 7,500. 아까 부산은 2억 8천이라 그랬죠. 대구 자료를 한번 볼게요. 대구의 평균 주택 가격 2억 6천. 소득하고 원리금 갚고 나면은
집값은 서울이 훨씬 더 비싼지 8억짜리 집에 사는 사람이 한 달에 400만 원으로 살아가고 대구는 2억 6천. 네, 소득은 물론 더 적긴 합니다. 하지만 한 달 생활비는 오히려 서울 사람들보다 더 풍요롭습니다. 예, 부산도 요거는 비슷할 거예요. 큰 도시에 살면 주택으로 더 많은 값을 치르고 살아야 된다. 서울 집값 비싸다고 서울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소득 대비 지금 집값 많이 올라서 부러운 부분 그런 부분들은 있죠. 소득 대비 이 생활의 풍요로움은 오히려 지방이 더 누릴 수가 있다. 자, 세전소득 기준으로 이 평균적인 주택 가격 서울 뭐 11억, 뭐 13억 되는 것, 대구에 3억 4천, 아까 부산에 3억 6천, 뭐 부산에 3억 8천. 막상 따지고 보면은 야, 생활비는 똑같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생활비는 비슷해요. 자, 세후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오히려 대구 사람들이 돈은 소득은 월 뭐 대기업도 없고 부산 사람도 마찬가지 뭐 대기업도 없고 뭐 큰 소득을 벌 수 있는 직장은 없지만 소득 액수는 적지만 주택으로 돈이 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풍요로울 수 있다. 어디까지나 이건 평균의 모습을 했습니다. 생활비를 정말 극도로 줄인다. 저축액을 극도로 줄인다. 더 비싼 집을 택하면 됩니다.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지금 있는 시장인가? 이게 엄청난 레버리지를 쓰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를 당겨오는 것인데 그 부분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급간을 여러 군데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요거 대구 예시입니다. 아까 부산도 이렇게 다음에 다시 또 제시해 드릴 텐데요. 한 구간 정도 건너뛰는 것은 좀 가능하다. 중위주택에서 난 평균으로 50등 하는 사람이 30등 하는 사람 자리로 가고 싶다. 좀 줄이면 가능을 해요. 근데 50등 하는 사람이 한 20등, 상위 20% 하는 쪽으로 가고 싶다. 요거는 까딱 잘못하면 집이 넘어간다. 임의경매 넘어가고 이런 사례들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 마찬가지. 여기서 한 구간 정도는 어떻게든지 욕심내볼 만하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하우스 푸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농후해진다. 예,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혹시라도 뭐 주택 가격이 급등한다든지 그런 급변하는 사태가 생길 것 같으면은 제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정말 아르헨티나식으로 이렇게 막 집값이 막 3배, 5배 치솟아 오르는 그런 시장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정말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카푸어, 하우스푸어 조심합시다. 시청 감사합니다.